월 초 1일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남원유생 김홍이 수군에 관한 일로 진중해 왔다고 하므로 같이 이야기했다. 초 2일 맑음 종일 공무를 보았다. 초 3일 맑음 세조방장은 우수사 진으로 가고 나는 사도 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초 4일 맑음 아침에 경상수사가 활쏘기를 청하므로 권, 박두 조방장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수사에게 갔더니 전라수사가 벌써 먼저 와 있었다. 같이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초 5일 맑음 선전관 이찬이 비밀 유서를 가지고 지내왔다. 초 6일 종일 실비가 내렸다. 권동지와 이야기했다. 초 7일 맑음 저물녘에 바다로 내려가 어두워서 견내량에 이르렀다. 선전관이 돌아갔다. 초 8일 맑음 동풍이 몹시 불었다. 들으니 외적이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므로 들어가 치지 아니했다. 늦게 침도에 이르니 우수사와 배수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여러 장수들도 모두 와서 참여했다. 저녁에 본진으로 돌아왔다. 초 9일 맑음 박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초 10일 맑음 구하역 역졸이 와서 아뢰되 적선 세 척이 또 역앞에 왔다고 하므로 삼도 중의장들에게 각각 배 5척씩을 거느리고 견내량으로 달려가 형세를 보아 무찌르게 했다. 11일 맑음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그래서 활을 쏘고 종일 이야기하다 돌아갔다. 정여홍이 들어왔다. 또 변존서의 편지를 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을 알았다. 기쁘다. 12일 맑음 장계회답 18통과 영의정, 오의정의 편지와 자임, 영공의 답장이 왔다. 군량을 독촉할 리로 아병, 양응원은 순천 광양으로, 배승련은 광주 나주로, 송희연은 흥량 보성으로, 김충희는 구례, 곡성으로 정해보냈다. 삼도중의장 성윤문, 김환, 이응표가 견내량으로부터 돌아가 적이 물러갔다고 했다. 배수사는 밀포로 나갔다. 13일 구준비가 왔다. 세조방장이 같이 왔다. 장계와 편지 4통을 봉하여 거제 군관에게 시켜 올려보냈다. 저녁에 현감 조홍도가 와서 외적을 이를 말하고 또 거제의 적들이 웅천에 청병하여 야간 습격을 하려고 한다 하니 믿을 말은 못되나 그럴 염려가 없지도 않았다. 14일 잠깐 비가 왔다. 아침에 흥양 현감이 교서에 숙배례를 행했다. 15일 여러 가지 장계와 단호 진상품을 봉에 올렸다. 16일 종일 큰 비가 왔다. 비가 흡족하니 금년 농사는 풍년이 될 것이다. 17일 맑음 동북풍이 몹시 불었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 보았다. 새 조방장과 활 15순을 쏘았다. 배수사가 왔다가 곧 해평장 논치는 곳으로 갔다. 미조왕 첨사가 와서 활을 쏘고 갔다. 18일 맑음 식후에 대청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 배수사와 가리포 첨사, 미조왕 첨사, 웅천 현감, 사도 첨사와 이이득, 발포 만호 등 3도 장수가 모두 와서 활을 쏘았다. 권신 두 조방장도 함께 모였다. 19일 맑음 박 조방장은 수색 토벌하는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20일 맑음 늦게 우수사에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이영남이 장계 회답을 가지고 왔는데 남해를 효시하라고 했다. 21일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대청에 나갔다. 활 10순을 쏘았다. 20일 맑음 오후에 미조왕 첨사와 이윤용, 정량 만호 고여우, 영등포 만호 조계종과 두 조방장이 같이 왔기로 정사준이 보낸 술과 고기를 같이 먹고 그리고 남해 현감이 군법을 어겼으니 효시하라는 글을 보았다. 13일 맑음 남풍이 몹시 불어 행선할 수 없으므로 누각으로 나가 공무를 보았다. 24일 맑음 이른 아침에 울과 내와 완을 어머님 생신에 상차려 드릴 일로 내보냈다. 정오에 강천석에 달려와서 알리되 도망한 외눈 만기시로는 무성한 풀 속에 엎드린 것을 잡고 외인 한 놈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기에 곧 압송에 오게 하고 삼도에 갈라서 맡긴 항복한 외놈들을 모두 불러놓아 곧 머리를 베라고 명령했더니 만기시로가 조금도 두려운 빛이 없이 죽으러 나왔다. 참 독한 놈이었다. 25일 날이 밝고 바람이 없었다. 구화역졸 득복이 경상 오후에 보고를 가지고 왔는데 외 배대, 중, 소, 아울러 50여 척이 웅천에서 나와 진해를 향한다 하였기로 오수들을 정탐하러 내보냈다. 흥량이 와서 보았다. 사량만호 이연염이 돌아갔다. 회와 해가 돌아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26일 맑음 새벽에 우수사와 신조방장의 소속 20여 척 배를 거느리고 탐색하러 나갔다. 늦게 권동지, 흥양 현감, 사도첨사, 여도만호들과 활 20순을 쏘았다. 27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몹시 불편했다.
권동지, 미주왕 첨사, 영등 만호가 와서 활 열순을 쏘았다. 밤 자정에 우수사가 소색 토벌하고 진으로 돌아와서 아무데도 적의 종적이 없더라고 했다. 28일 맑음.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활을 쏘았다. 송덕일이 하동원, 성천유를 잡으러서 내려왔다. 29일. 새벽 2시에 비가 오더니 오전 6시에 맑아졌다. 해난 현감 최유지가 공사례를 마친 뒤에 하동 영감이 2번이나 제 기일에 오지 않았으므로 곤장 90대를 때리고 해남호는 곤장 10대를 때렸다. 미주왕 첨사는 말미를 얻었다. 새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노윤발이 미역 99동을 따가지고 왔다. 30일 맑음. 활 열수를 쏘았다. 5월 초일일. 비바람이 몹시 불어왔다. 초일 맑음. 아침에 바람이 몹시 사납게 불었다. 늦게 웅천과 거제연감, 영등포, 옥포만호가 와서 보았다. 밤 10시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고 종사관이 본영에 도착했다고 했다. 초3일 맑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 현감이 와서 보았다. 금갑도 이정표가 지내왔다. 초4일 맑음. 이날은 어머님 생신인데 몸소나가 잔을 들이지 못하고 홀로 먼 바다에 앉았으니 회포를 어찌다 말해라. 늦게 활 15순을 쏘았다. 해남 현감에 돌아갔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요동 왕작덕이 왕씨의 후손으로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초5일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6시에 잠깐 개었다.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와 경상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5시에 종사관 유공진이 들어왔다. 이충일, 최대성, 신경황이 같이 왔다. 몸이 춥고 불편하여 많이 토하고 잤다. 초6일 맑고 바람은 없었다. 아침에 종사관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공사례를 받고 같이 이야기했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초7일 맑음. 아침에 종사관이 우후와 같이 이야기했다. 초8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식후에 삼도 장수들의 배를 타고 선인나무로 가서 이야기하고 구경하고 또 활도 쏘았다. 이날 방답첨사가 들어왔다. 아들들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초나은날 종춘세가 불을 실수해서 10여 집이 연소되었으나 어머님이 계신 집에는 미치지 않았다 하였다. 이것만은 다행한 일이었다. 저물기 전에 배를 돌려 진으로 들어왔다. 종사관과 우후는 방붙인 일로 뒤떨어졌다. 초9일 맑음. 아침 식후에 종사관이 돌아왔다. 우후도 같이 갔다. 활 20순을 쏘았다. 초10일 맑음. 활 20순을 쏘았는데 많이 맞았다. 종사관들이 연문에 도착했다고 한다. 11일 늦게 비가 뿌렸다. 두치 군량과 남원, 순창, 옥과 등의 군량을 합하여 68섬을 실어왔다. 12일 굳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다가 저녁에야 잠깐 멎었다. 대청에 나가 공무 보았다. 권동지와 신조방장이 왔다. 13일 비가 퍼붓듯이 왔다. 종일 그치지 아니했다. 혼과 대청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었다. 대영수를 불러 검은고를 타게 했다. 또 새 조방장을 청에다가 같이 이야기했다. 요사이 타무선이 엿새가 되도록 오지 아니한다. 어머님 안부를 알 수 없어 무척 걱정스럽다. 14일 굳은 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종일토록 밤새도록 내렸다. 아침 식후에 나가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사도첨사가 와서 고하되 흥량 현감이 받아간 전순이 돌섬에 걸려서 엎어졌다고 하므로 대장 최벽과 십선장, 도운도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 권동지가 왔다. 15일 굳은 비가 개지 아니했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새벽에 꿈이 산란했다. 어머님 안부를 못 들은 지 벌써 이래라 무척 초조했다. 또 해가 잘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 아침 식후에 나가 공무 보자니 광양, 김두검이 복병할 적에 순천, 광양 두 원액에서 이중으로 상류를 받은 것 때문에 벌로서 수군으로 나왔는데 칼도 아니 차고 활도 아니 차고서 무척 오만함으로 곤장 70대를 때렸다. 늦게 우수사가 술을 가지고 와서 몹시 취하여 돌아갔다. 16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하고 아내는 분란으로 심신이 많이 상해서 천식이 심해졌다고 한다. 걱정이다. 비로소 해들이 잘 간 것만은 알았다. 활 20순을 쏘았는데 권동지가 잘 맞았다. 17일 맑음. 아침에 나간 본영 각배 사부와 격군으로 급료받은 사람들을 점고했다. 늦게 활 20순을 쏘았는데 박, 원 두 조방장이 잘 맞췄다. 이날 소금 감아서 하나를 만들었다. 18일 맑음. 아침에 충성수사가 지내왔다. 결성, 보령, 서천, 만호, 소희, 만을 거느리고 왔다. 충청수사가 교서에 숙배한 뒤 새 조방장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활 10순을 쏘았다. 거제 현감이 보고 와서 그대로 잤다. 19일 맑음. 동풍이 차게 불었다. 아침을 먹은 뒤에 권, 박, 신, 새 조방장과 사도, 방답 두 첨사와 활 30순을 쏘았다.
선수사도 와서 같이 참여했다. 저녁에 소금 가마솥 하나를 만들었다. 20일 저녁에 비바람이 불었다. 밤새도록 멋지 아니했다. 아침 식후에 공부를 보았다. 선수사와 권조방장과 장기를 두었다. 21일 흐림. 오늘은 필시 본영에서 누가 오긴 하겠지만 미처 어머님 안부를 몰라 답답했다. 종 오기와 무제를 본영으로 보냈다. 포와 수어 젓갈, 어란 쪽들을 어머님께 보냈다. 아침에 나가 공부 보자니 항복한 외인들이 와서 고하되 저들 가운데 산소라는 자가 흉측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외인을 시켜 목을 베게 했다. 활 20순을 쏘았다. 22일 맑고 화창했다. 권동지들과 함께 20순을 쏘았다. 이수원이라는 서울 올라가는 일로 들어왔다. 13일 맑음, 세조방장과 활 15순을 쏘았다. 24일 맑음, 아침에 이수원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박조방장과 충청수사와 선수사를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소금 가마솥을 만들었다. 25일 맑음, 늦게 비가 왔다. 경상수사, 우수사, 충청수사가 같이 모여 활 9순을 쏘고 충청수사가 술을 내어서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대수사에게서 김응서가 거듭 대간들의 논란을 받고 또 원수도 거기 끼어있다는 말을 들었다. 26일 늦게 깨었다. 혼자 대청에 앉아 공무를 보았다. 충청수사와 새 조방장과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에 현덕린이 들어왔다. 27일 맑음. 활 10순을 쏘았다. 선수사와 두 조방장이 취해서 돌아갔다. 정철이 서울에서 지내왔는데 장계담 내용에 김응서가 함부로 강화를 말한 것을 죄로 돌린다는 말을 많이 했다. 영의정과 자의정의 편지가 왔다. 28일 저녁에 흐리더니 저녁비가 크게 쏟아졌다.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었다. 전선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서 간신히 구호했다. 식후에 선수사와 새 조방장과 이야기했다. 29일 비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퍼부었다. 사직, 의, 위엄과 영험을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종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불에 넘치는 바가 있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교서를 외면서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찌하랴. 6월 초일일 늦게 깨었다. 권, 박, 신, 새 조방장과 웅천, 거제 현감대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선수사 이질로 쏘지 못했다. 새로 번을 드는 영리가 들어왔다. 초일 종일 실비가 내렸다. 식후에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한비가 돌아가므로 어머님께 편지를 썼다. 영리 강기경, 조춘종, 김경희, 신홍원 이 모두 번을 서러 갔다. 오후에 가덕첨사, 천성, 평산포, 정량만호 등이 와서 봤다. 천성만호, 윤홍련이 와서 청주 이계의 편지와 서숙의 편지를 전하며 김계는 지난 3월에 죽었다고 했다. 비통함을 참을 길 없었다. 저물녘에 권원경, 영공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 3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 처에 서류를 적어보냈다. 늦게 가리포 첨사와 남도포 만호, 권, 신, 두 조방장과 방답, 사도, 여도, 녹두 장수들과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남해 현감이 보고하되 해평군 윤두수가 남해에서 본영으로 건너온다 하므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곧 배를 정비하고 현덕리는 영으로 보냈다. 사량만호가 양식이 떨어졌다고 아뢰고 곧 돌아갔다. 초 4일 밝음. 전주사는 김선명이라는 사람이 개원유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보인 안득이라는 자가 데리고 왔다. 그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살펴보니 그것을 보장하기 어려워 아직 기다려보기로 하고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새 조방장과 사도, 방답, 여도, 녹두 장수들과 화 15순을 쏘았다. 타무선이 오지 않아 어머님의 안부를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초 5일 맑음. 이조방장들과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박자유는 병으로 오지 못했다. 늦게 우수사, 웅천, 거제 영감이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정오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활을 쏘지 못했다. 나는 몹시 몸이 불편하여 저녁밥을 먹지 않고 종일 신음했다. 서울종에 들어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니 다행이었다. 초 6일 종일비가 왔다. 몹시 몸이 불편했다. 송일입이 들어왔다. 그 편에 도양장의 농사용편을 들으니 흥량 현감이 무척 애를 써서 추수가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개원유사 이명도 힘을 많이 쓴다고 했다. 정황이 왔으나 나는 몸이 불편하여 종일 알았다. 초 7일 비, 종일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누웠다 앉았다 하며 신음했다. 초 8일 비,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았다. 늦게 새 조방장에 보러 왔었다. 곤양군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분상했다고 전했다. 매우 섭섭했다. 초 9일 맑음. 몸이 아직 쾌하지는 아니했다. 민망스럽다. 신조방장과 사도, 방답 첨사들과 함께 편을 갈라서 활을 쏘았는데
신의 편이 이겼다. 저녁에 원수군간 223이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조영도가 무고하여 장귀하되 수군 한 명에 하루 양식 5홉씩과 물 7홉씩을 준다고 하였다 하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놀랍다. 천하에 어찌 같이 무도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들역에 타무선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이질에 걸렸다 하니 걱정스럽다. 초 10일 맑음. 새벽에 타무선을 본영으로 내보냈다. 늦게 새 조방장과 충청, 경상수사가 찾아왔다. 광주군량 39섬을 받았다. 11일. 실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원수군간 223이 돌아갔다. 저녁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광주군량 도둑질한 놈을 잡아 가두었다. 실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우리 들어오는 편에 들으니 어머님 병원이 조금 덜해졌다고 하나 80노인이 이러한 위태한 병에 걸렸으니 걱정스럽다. 13일 흐림.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을 잡아 올리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 대신으로 권준이 되었으며 남의 기호는 그대로 위임되었다니 놀랄 일이다. 늦게 배수사를 가보고 돌아왔다. 어들역에 타무선이 들어왔다. 금호랑이 벌써 영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별자의 편지를 보니 어머님이 차츰 나아가신다니 다행이다. 14일 새벽에 큰 비가 왔다. 사도첨사가 활 쏘기를 청하므로 우사와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이고 늦게 날이 개어서 활 12순을 쏘았다. 저녁에 금호랑이 배수사 잡아가는 일로 들어왔다. 권수사를 임명하는 조정의 공무원과 유서에 밀부도 왔다. 15일 맑음. 새벽에 망골리를 향했다. 식후에 폭으로 나가 배설을 송별했다. 몸이 몹시 불편했다. 우리 돌아갔다. 오후에 신조방장과 활 10선을 쏘았다. 16일 맑음. 나가 앉아 공무를 보았다. 순천 칠선장 장일의 군량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므로 처벌했다. 오후에 두 조방장과 미주왕들과 활 7선을 쏘았다. 17일 맑음. 큰 바람이 종일 불었다. 경상수사와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들과 활을 쏘았다. 18일 비가 오다 개다하였다. 진주선비 유천룡과 하흥문이 양식을 내어달라고 청하여 쌀 5삼을 받아갔다. 늦게 박 조방장과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19일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수루 위에 홀로 앉았더니 천만 뜻밖의 면이 윤덕종의 아들 운과 같이 왔는데 어머님의 편지를 보니 병환이 완쾌되셨다고 한다. 만번 다행이다. 싱은원이 들어와 보리 76섬을 바쳤다. 20일 비가 오다 개다하였다. 종일 수로에 앉았다가 충청수사가 말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 친히 가서 보니 중태는 이르지 아니했으나 바람과 습기에 많이 상한 때문이라 걱정스럽다. 21일 맑음. 몹시 더웠다.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신흥원이 돌아가고 거제 현감이 또 왔다. 경상수사가 보고하되 평산포 만호가 병이 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적어보냈다. 20일 맑음. 조모님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경상수사가 와서 보았다. 23일 맑음.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저녁에 배영수가 돌아갔다. 24일 맑음. 우도 각 고을과 포구의 전선에서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음녀 12명을 잡아내고 그 우두머리도 처벌했다. 늦게 침을 맞아 활을 쏘지 못했다. 허주와 해가 들어오고 싸운 말도 왔다. 기성백의 아들 증언 그 서숙 경춘과 함께 왔다. 25일 맑음. 원수의 공문이 들어왔는데 새 위장을 세 패로 갈라서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행장이 일본으로부터 와서 화친하기를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저녁에 박 조방장과 함께 충청수사에게로 가서 그 병사를 보니 이상한 일이 많았다. 26일 맑음. 식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와서 보았다. 오늘은 언경영공의 생신이라 하므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술도 취하고 검은고도 듣고 피리도 불다가 저물어져서 헤어졌다. 27일 맑음. 허주와 해, 기운놀이들이 돌아갔다. 나는 신조방장과 거제영감과 함께 활 10순을 쏘았다. 28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부 보지 아니했다. 29일 맑음. 일찍 대청에 나갔다. 우수사가 왔다. 활 30여순을 쏘았다. 30일 맑음. 문어공이 삼을 사들을 일러 나갔다. 이상부터 돌아갔다. 늦게 거제영감 영등만호가 찾아왔다. 방답첨사 녹도만호와 신조방장이 활 15순을 쏘았다. 7월. 초칠에 잠깐 비가 왔다. 나라의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혼자 누각에 의지했다. 나라 정세가 아침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보니 사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했다. 종일 누웠다 앉았다 했다. 초일 이날은 선친의 생신이다. 슬픈 생각에 눈물 지었다. 늦게 활 10순을 쏘았다. 또 철전 3순을 쏘고 편전 3순을 쏘았다.
초3의 맑음. 아침에 충청수사에게로 가서 문병하니 많이 덜해졌다고 했다. 늦게 경상수사 권준이 와서 이야기한 뒤에 활십순을 쏘았다. 밤 10시에 타무선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평안하시긴 하나 입맛이 안 달다고 하신다. 했다. 민망스럽다. 초4일 나주판관. 원종의 가 배를 거느리고서 진으로 돌아왔다. 이전들이 산터에서 노 만든 나무를 가져와서 바쳤다. 식후에 대청으로 나갔다. 미조왕 첨사와 웅천 현감이 와서 활을 쏘았다. 군관들도 향각공으로 내리고 활을 쏘았는데 노윤발이 1등을 했다. 저녁에 이명복과 조홍복이 왔다. 양정원은 말미 받아서 돌아갔다. 초을 맑음.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늦게 박조방장과 신조방장이 왔다. 방답첨사가 활을 쏘았다. 이명이 돌아갔다. 초 6일 맑음. 정한과 금갑도 영등의 만호들이 찾아왔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8수를 쏘았다. 종 목련이 고음내로부터 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고 했다. 초 7일 흐리대 비는 오지 아니했다. 경상수사와 두 조방장과 충청수사가 왔다. 방답 사도 첨사에게 명령하여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경상오병사에게 온 유서에 나라의 재앙에 참혹하고 사직의 원수가 남이 있어 신의 부끄러움과 사람의 원통함이 천지에 사무쳤건만 아직도 깨끗이 쓸어버리지 못하고 원수와 함께 하나를 이고 있으니 무릇 혈기를 가진 자들로서 어느 누가 팔을 부르짖고 마음을 썩이면서 그놈의 살을 산적들고자 아니하랴. 그런데 그대는 원수와 마주치고 있는 장소로서 조정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적과 대면하여 감히 무리한 말을 렉가리고 또 자주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여 현저히 놈들을 높이고 또 거기에 애교를 보이는 일이 있을 뿐더러 서로 화친하자는 것을 말하여 저 명나라 조정에까지 들려서 부끄러움을 끼치고 흔단을 열어놓기에 조금도 꺼림이 없이 했으니 군법에 붙여도 모자랄 게 없건만은 오히려 너그러이 용서하고서 돈독히 타이르고 책망할 경고하기 분명히 했었다. 그랬으나 고집을 더 세우고 스스로 죄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니 나보기에는 못내 해괴하기도 하고 또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 낭청 김용을 보내어 구두로 내 뜻을 정하니 그들의 마음을 고쳐 정신을 가다듬어 후회할 일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이것을 보니 황송함을 이길 길이 없다. 김웅서랑 어떤 사람이기에 스스로 회개하여 다시 힘쓴다는 말을 듣지 못하겠는고 만일 쓸개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자결이라도 할 일이다. 소팔의 맑음. 식후에 나가서 공무 보았다. 영등만호와 박조방장이 찾아왔다. 우수사 군감 배영수가 그 대장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군량 23을 꾸어 가지고 갔다. 동래 원 정광자가 와서 부임한 것을 고하기로 활 10순을 쏘고 세워줬다. 종 목련이 돌아갔다. 초 9일 맑음. 오늘은 말복이라 가을 기운이 서늘해지니 횡포가 많다. 미주왕 첨사가 왔다 갔다. 웅천, 거제 현감이 활을 쏘고 갔다. 밤 10시에 달빛이 누각에 가득 차 정해가 어지러워 누각 위를 거닐었다. 초 10일 맑음. 몸이 몹시 불편하여 편안하지 아니하였다. 늦게 우수사와 이야기했다. 양식이 떨어져도 아무런 계책이 없다는 말을 많이 했다. 참으로 민망스럽다. 박조방장도 왔다. 몇 잔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밤이 깊어 누각 위에 누웠으니 초생 달빛은 누각이 가득 차고 정해를 이길 길이 없었다. 11일 맑음. 아침에 어머님께 편지를 쓰고 또 여러 군데 편지를 써보냈다. 무제와 박영이 역세 나가는 길로 돌아갔다. 나가서 공무를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12일 맑음. 아침 시구에 경상수사가 와서 보았다. 같이 활 10순을 쏘았다. 철전 5순을 쏘았다. 날이 저물어 서로 회포를 풀고 물러났다. 가리포 첨사도 왔다가 같이 갔다. 13일 맑음. 가리포 첨사와 우사가 같이 와서 가리포가 술을 바쳤다. 활 5순을 쏘았다. 철전 2순을 쏘았다. 나는 몸이 몹시 편안하지 아니했다. 14일 늦게 겠다. 군사들에게 말미를 주었다. 녹도 속녀적을 시켜 죽은 군졸들에게 제사지를 지내도록 쌀 2섬을 주었다. 이상룡, 태구련, 공태원들이 들어왔다.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다니 이런 다양한 일이 없다. 15일 맑음. 늦게 대청으로 나갔다. 박, 신 두 조방장과 방답, 여도, 녹도의 장수들, 보령, 결성 두 현감과 이현준들이 활을 쏘고 술을 먹었다. 경상수사도 같이 와서 이야기하고 씨름을 시켰다. 정황이 왔다. 16일 맑음. 아침에 들으니 김대복의 병세가 몹시 유독하다고 한다. 걱정스럽다. 그래서 송일이 유홍건을 시켜 구려하게 했으나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여 민망스럽다. 늦게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천, 정석주와 영광 도움도 주문상을 처벌했다. 저녁에 원수에게 가는 공무원과 병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초하여 주었다.
미조왕 첨사와 사도 첨사가 말미 청원장을 받침으로 성첨지에게는 열을, 김첨지에게는 사흘을 주어 말미 주어 보냈다. 녹도 마늘을 위임한다는 병조의 공문이 왔다. 17일 비. 거제 현감이 보고하되 거제의 적들이 벌써 다 철수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곧 정왕에게 명령하여 병사를 보냈다. 대청에 나가 공무 보았다. 내일 배로 출발하여 나가는 일을 전령했다. 18일 밝음 아침에 대청으로 나갔다. 박신 두 조방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오후에 출발하여 저녁에 지도에 대어 밤을 지냈다. 자정에 거제 현감이 와서 하는 말이 장문포 적의 소굴이 벌써 비었고 다만 30여 명만 있다고 한다. 또 사냥하는 외놈들을 만나 쏘아 죽이고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각 1명이라고 한다. 새벽녘 2시에 떠난 도로 견내량으로 돌아왔다. 19일 맑음 우수사 경상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과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오후 4시에 진으로 돌아왔다. 덕포 마누를 잡아다 헌신하지 않는 죄로 곤장을 들었다. 김대복의 병사를 가서 보았다. 20일 흐림 두 조방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늦게 거제 안위와 진의 현감 정황이 왔다. 오후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활 오손에 쏘았다. 좌병사 군관이 편지를 가지고 왔다. 21일 비바람이 크게 불어쳤다. 들으니 우후가 들어온다고 한다. 식후에 태고령과 엄복이 맞는 환도를 충청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갈라보냈다. 어들역에 해와 울과 우후가 같은 배로 섬 밖에 도착했다. 아들들이 들어왔다. 20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이충일이 그 아버지의 별세함을 듣고 나갔다. 23일 맑음 늦게 말을 타러 원고두미로 왔다. 두 조방장과 충청 병사도 왔다. 저녁에 작은 배를 타고 돌아왔다. 24일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 보지 아니했다.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25일 맑음 충청수사 생일이라 음식을 갖추어 가지고 왔다. 우수사, 경상수사와 신조방장들의 취하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정조방장이 들어왔다. 26일 맑음 아침에 정영동과 윤영, 이수원들이 흥량 현감과 함께 들어왔다. 19회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왔다. 조용히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어사의 공문이 들어왔다. 내일진에 온다고 한다. 28일 맑음 아침 19에 배로 내려가 삼도 수군이 포구 안에서 진을 쳤다. 오후 2시에 어사 신식이 지내왔다. 곧 대청으로 내려가 마주 이야기하는 시간. 세수사와 세조방장을 청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29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어사가 좌도에 소속된 5포구를 점구하고 저녁에 왔기에 조용히 이야기했다. 8월 초 7일 초 1일 피바람이 크게 불었다. 어사 신식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배로 내려가 순천 등 5곳의 배를 점구했다. 저물어서 어사 있는 곳으로 내려가 같이 이야기했다. 초 2일 흐린 우도전선을 점거한 뒤에 그대로 남두포막에서 머물렀다. 충청서와 선거이와 이야기했다. 초 3일 맑음 어사는 늦게 경상도 진으로 가서 점거했다. 저녁에 경상도 진으로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몸이 편찮아 돌아왔다. 초 4일 비 어사가 오기에 여러 장소들을 모아 종일토록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초 5일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사와 작별 이야기를 하러 충청수사로에 갔다. 어사와 작별한 뒤에 정조방장에 돌아간다고 했다. 초 6일 비가 크게 쏟아졌다. 우수사, 경상수사 두 조방장들과 모여 종일토록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초 7일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아침에 울과 허주와 현덕림과 오후들이 같은 배로 나갔다. 늦게 두 조방장과 충청수사가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에 표신, 진, 선정관, 이광호가 유서를 가지고 왔는데 원수가 삼도 수군을 거느리고 바로 적의 소굴로 들어가리라는 것이었다. 같이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초 8일 비 선정관이 나갔다. 경상수사 권준, 충청수사 선거회가 두 조방장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날이 저물어서 돌아 들어갔다. 초 9일 서풍이 크게 불었다. 초 10일 맑음 몸이 편찮은 것 같았다. 홀로 수루 위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다. 늦게 대청에 나가 공모 본 뒤에 활 오르순을 쏘았다. 정제와 결성 현감이 같이 배로 나갔다. 11일 비가 오다 개다했다. 총 한경의 본영으로 갔다. 배영수와 김은겸이 활 속의 승부를 겨루었다. 김이 이겼다. 12일 흐림 일찍 나가 공모를 보았다. 늦게 두 조방장과 활을 쏘았다. 김은겸이 경상수사에게로 갔다가 돌아올 때 우수사에게서 가서 활 쏘기 내기를 하였는데 배영수가 또 졌다고 했다. 13일 종일 비가 왔다. 장계를 쓰고 공문을 적어보냈다. 독수가 왔는데 그 편에 도양장, 둔전이를 들으니 이기남이 하는 짓이 괴상한 것이 많으므로 우후가 달려가 부정사실을 조사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4일 종일 비가 왔다. 진의 정황과 조계종이 와서 이야기했다. 15일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우수사, 가리포 첨사, 임치 첨사 등 여러 장수들이 같이 왔다. 이날 삼도 사사와 본도 잡색군을
먹이고 종일토록 여러 장소들과 같이 취했다. 이날 밤 으스름 달빛이 누각에 비치는데 잠에 들지 못하고 실을 읊어 긴 밤을 새웠다. 16일 굳은 비가 개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부슬부슬 내린다. 정해가 어지러웠다. 두 조방장이 같이 이야기했다. 17일 실비가 오고 동풍이 불었다. 새벽에 김은겸을 불러 이를 물어보았다. 늦게 나가 공무 보았다. 두 조방장과 이야기하고 활 10순을 쏘았다. 18일 굳은 비가 개지 아니했다. 신박 두 조방장이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19일 날씨가 쾌청했다. 두 조방장과 방답첨사와 함께 활을 쏘았다. 밤 10시에 봉, 회, 우리 들어와서 채찰사가 21일에 진주에 도착해서 군사에 대한 일을 묻고자 한다는 일로 채찰사 군관이 들어왔다고 했다. 20일 맑음, 종일 채찰사의 전령이 있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했다. 권수사와 우수사와 발포 만호가 왔다가 돌아갔다. 밤 10시에 전령이 들어왔다. 자장에 배를 타고 곤이도 회의를 잃었다. 21일 흐림, 늦게 소비포 앞바다에 다니는 전라순 찰사 송세공, 군관, 이준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 강의호, 오개성이 함께 와서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했다. 경수와 은경과 자연과 언신음에게 편지를 썼다. 저물역의 사천 땅 침노 앞에 대어 잤다. 밤 기온이 몹시 차고 정회가 불편했다. 22일 맑음, 이른 아침에 여러 가지 고문을 만들어 채찰사에게 보냈다. 아침 식후에 사천년에 이르렀다. 오후에 진주 난강가에 이르니 채찰사가 벌써 진주에 들어왔다고 했다. 23일 맑음, 채찰사에게로 가니 조용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백성을 위해서 질고를 덜어야겠다는 뜻이 많이 있었다. 호남 순찰사에는 헐뜯어 말하는 빛이 많았다. 탄식스러웠다. 늦게 나는 김웅서와 함께 촉성로에 이르러 장수들이 패전에 죽은 것을 보고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윽고 채찰사가 나더러 먼저 가라 하므로 배를 타고 소비포로 돌아와 갔다. 14일 맑음, 새벽에 소비포 앞에 닿으니 고성 형량 조홍대가 와서 현신했다. 그대로 소비포 앞바다에서 잤다. 채찰사와 부사, 김륵도, 종사관, 노경임과 함께 잤다. 25일 맑음, 일찍 식사한 뒤에 채찰사, 부사, 종사관들이 모두 내가 탐배에 같이 오고 오전 8시에 출발하여 같이 서서 여러 섬들과 여러 진들과 합경할 곳과 또 접전하던 곳들을 살피며 종일을 논했다. 곡포는 평산포와 합하고 상주포는 미조항과 합하고 정량은 삼천진과 합하고 소비포는 사량과 합하고 가배랑은 당포와 합하고 지세포는 조라포와 합하고 제포는 웅천과 합하고 율포는 옥포와 합하고 안골포는 가덕진과 합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했다. 저녁에 진에 도달하여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고 공사례를 마친 뒤에 헤어졌다. 26일 맑음, 저녁에 부사와 같이 만나 조용히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군사 5,480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저녁에 상봉으로 올라가 적진과 적선들 왕래하는 길을 점검했다.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저녁을 타고 도로 내려왔다. 28일 맑음, 이른 아침에 채찰사와 부사와 종사관과 함께 누워 누각 위에 앉아서 여러 가지 패단되는 점을 의논했다. 식전에 배로 내려가 배를 띄어나갔다. 29일 맑음, 일찍 나가 공무 보았다. 경상수사가 채찰사에게로부터 왔다.